여기 외국의 베테랑 PD가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특집으로 방영한 방송이 대박난 데다 멋진 한국 남자와 연애까지 성공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의구심만 가득했던 PD가 수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진정한 면모를 들여다보더니 한국에 완전 꽂히게 되었고 한국이란 나라의 호감도가 자연히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으로 전이되어 수많은 한국 남자와 사랑을 나눈 사연. 한번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입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고요. 다들 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냐면서 놀라곤 해요. 사실 나이보다는 그저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 해온 덕분일 뿐인데요. 그래도 이런 반응이 자주 있으니 꽤 자랑스러운 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바로 글래머러스한 몸매라는 거요. 가끔은 너무 튀어서 고생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방송국이라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선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남자들이 참 많이 구애를 하죠. 어떤 사람은 저랑 저녁이라도 한번 드시죠라거나 같이 영화 한 편. 어떠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멋지긴 한데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늘 일이 먼저인 사람이 되다 보니 솔직히 남자들의 제안은 자주 거절하곤 해요. 정말 이상한 건 내가 거절할 때마다 남자들이 더 끈질기게 구애를 한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한 남자가 저에게 미팅을 제안하면서 너무나 달콤한 말을 했어요. 샬롯 씨 정말 보기만 해도 매력적이시네요.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좀 짜증이 났어요.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난 지금 내 커리어가 훨씬 중요해. 이게 제 마음속의 진짜 생각이었죠. 사실 남자들보다는 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발전 가능성도 크거든요. 내일 방송할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그런 남자들의 끈질긴 애정 표현에 피곤할 때도 있어요. 다들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만 지나치게 몰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 뭘 더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제가 그들과 사귀는 거겠지만 저의 진짜 바람은 커리어의 성공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런 구애가 싫지 않기도 해요. 제 외모에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좋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도 여자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어쨌든 저는 오늘도 내일도 방송국에서의 제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저 잠깐의 지나가는 관심일 뿐 저는 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앞으로 제게 진지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일에 몰두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머, 서두가 길었네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제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그날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런 거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불편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죠. 부장님이 저를 보더니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샬롯, 이번에 우리가 한국의 성공 이야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보자.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국? 성공? 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어리둥절해졌어요. 한국이 성공적인 나라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랬어요. 한국이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저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아프리카보다 나은 나라 정도? 그때는 그저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였고 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배우던 그 시절의 이미지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빈곤하고 낙후된 나라였지라고 생각하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한참을 한국의 성공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샬롯,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고 IT나 K-팝, 영화 산업까지 성장했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뤄보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었죠. 솔직히 그런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그저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서 발전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컸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저 그 나라에 대해 뭘 알겠어?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저를 보며 물어보는 거예요. 샬롯,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드냐? 저는 사실 속으로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장님. 이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복잡해졌어요. 왜 하필 나야?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지? 의아해하면서도 대답을 해야 했죠. 그때 부장님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실 샬롯, 너 같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야. 왜냐면 너는 그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 선입견이 있어. 그걸 바꿔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선입견? 네, 맞아요.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발전했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저 나라가 그저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부장님은 이어서 그래, 그 선입견을 한번 깨보는 거야. 3개월 동안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면 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은 바로 너야. 3개월? 3개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3개월이나? 한국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그런 여행 같은 건 정말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3개월 동안 그 먼 나라에 가는 게 상상도 안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설마 이걸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차올랐죠. 부장님은 제 표정을 봤는지 살짝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처음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준 이유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왜 하필 나지? 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지만 일단 부장님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한국에 가서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하나로요. 물론 그때만 해도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고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리고 그날 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선입견들로 가득 차 있던 내 머리를 망치로 얻어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오마이갓,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저는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이 너무 세련되고 현대적이라 정말 이게 서울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어요. 이건 너무 멋져. 설마 일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서울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다음으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죠. 서울의 도로와 건물들이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로는 넓고 교통체증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도로 양옆에 있는 고층 빌딩들이 하나같이 세련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서울 맞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웃으며 네, 서울입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머리가 띵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느낀 또 하나의 충격은 서울 사람들의 패션이에요. 다들 너무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마치 패션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빠르게 걸어요. 서울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빨리 걷고 그 속도에 저는 그저 저거 뭐지? 하면서 놀랐죠. 이렇게 바쁘고 멋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구나.
여기서 또 하나 더 정말 놀라운 사실. 서울의 빌딩들이 현대적이고 아름답다는 점을 넘어서 모든 것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세련되게 돌아가는 도시, 사람들도 전혀 혼잡하지 않게 딱딱 맞춰서 일들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아니, 서울에 대해 그동안 너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은 과거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였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였죠.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서울에 대해 다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도시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때의 그 충격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서 오늘의 감동을 고스란히 적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리를 쓰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사실 밤 11시라면 거리가 한산하고 어두운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을 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히 초저녁 분위기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밤의 정취가 아니라 나처럼 밝고 활기찬 느낌이요. 보통 이 시간에는 다들 집에 들어가거나 길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너무 달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거리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웃으면서 활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어요. 제가 살던 곳이라면 이 시간엔 다들 늦은 밤에 피로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마치 나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할로윈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 싶어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호기심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밤 11시라는 시간이었지만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밤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거리가 밝고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거리도 안전해 보였어요. 정말 서울은 이렇게 안전한 곳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저는 항상 밤늦게 외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 시간에 거리를 걷는 것만 해도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게 당연했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었고 심지어 혼자 걷는 여성들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밤늦은 시간에 혼자 걷는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웃고 떠들고 각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유롭게 걷는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서울의 안전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곳은 정말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구나. 서울은 그 어떤 곳보다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걸 제가 이곳에 와서 직접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안전을 완벽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렇게 서울의 밤을 거닐며 저는 정말 감동하고 또 한 번 서울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길거리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던지. 길을 걷다가 문득 야시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노란 조명이 반짝거리고 사람들은 서로서로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야시장에서 사람들처럼 한 걸음 내딛었죠. 사실 처음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맛있게 퍼져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음식을 향해 끌렸어요.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떡볶이였어요. 그 진한 고추장 향에 제가 정말 입맛이 확 도는 거예요.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떡볶이를 작은 종이컵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때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한 입 먹었는데 와, 이건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었어요. 떡이 정말 쫄깃하고 부드럽고 양념은 매운맛과 달콤함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떡볶이에 이렇게 감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야 떡볶이를 먹어본 거지?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호떡을 발견했어요. 이거 다들 아시죠? 길거리에서 구워지는 호떡의 그 달콤한 냄새. 특히 겨울에는 더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여름에 먹어도 호떡의 달콤함은 변하지 않죠. 호떡을 한 입 먹었을 때 부드러운 반죽 안에 달콤한 시나몬과 꿀이 쫄깃한 속에 녹아드는 그 느낌. 너무 맛있어서 입안에서 행복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맛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포근하고 달콤한 행복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게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죠. 그 다음엔 순대를 먹어봤어요. 사실 순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순대를 조금 조심스럽게 시도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매운 고추와 달콤한 간장 양념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 쫄깃한 식감과 속 안에 가득 찬 재료들이 정말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동안 정말 서울의 밤거리는 마법 같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고 그 맛의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음식을 먹는 게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정성까지 함께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이곳 서울에서의 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서 튀김 가게에 들렀어요. 그 튀김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져 나오는 걸 보고는 그냥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튀김을 한 입 먹고 나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함과 고소함이 정말 입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 한국의 음식은 하나하나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경험하면서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은 그저 멋진 도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었어요.